네, 안녕하세요. 윤태입니다. 네, 이번 주는 매일 오는 것 같네요. 네, 오늘은 K리그 리뷰를 하나 더 해야 될 게 더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내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번 동아시안컵에 맞춰서 발표된 A매치 그 명단, 국가대표 A대표 명단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뭐 기사들도 막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항상 이슈가 되는 선수들이 있었는데 또 이번에 안 뽑혔기 때문에 그게 또 이제 한 번 더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난히 좀 많이 어린 선수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벤투 선생님이 이런 생각이 아닐까 추측하는 바가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그러고 한번 뭐 훑어보면서 자세한 얘기는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해하는 선수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선수들, 아 얘는 원래 뽑힐 줄 알았어 했던 선수들, 예를 들면 조규성, 권창훈, 김진규, 나상호, 백승호, 손준호, 송민규, 엄원상, 황인범, 권경원, 김영권, 김진수, 홍철, 김동준, 송범근, 조현우, 여기까지는 거의 예상하셨을 겁니다. 네, 저도 뭐 얼추 예상했던 바고.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언급이 조금 안 됐던 선수들이라 그러면 이제 조용욱 선수는 많이 불려왔었는데 경기 출전이 이제 그렇게 뭐 이렇게 자주 있진 않았으니까. 하지만 불려올 만한 선수. 왜냐면 자주 보고 있었으니까. 그다음에 김동현 선수, 제가 아까 얘기했네요. 김동현 선수도 지난번 소집 때 뽑혀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또 의외는 막 그렇게 의외라고까지 할 건 없는 선수인 것 같고, 손준호 선수는 이제 중국에서 못 오다가 이제 드디어 확인을 해야죠. 이제 월드컵 앞두고 확인해야 되니까 바로 뽑아야 되는 선수고, 윤종규 선수도 그 이제 이용, 김태환 이 두 명이 항상 뽑힐 때 김문환 선수가 조금 미국에서 안 좋을 때 뽑혀왔던 3번이었는데 이번에 김문환 선수랑 같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김태현 선수는 부상이 있는 것 같고, 이용 선수는 왜 안 뽑혔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정이 있겠죠 아마. 그냥 뽑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가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뽑혔던 조유민 선수도 또 뽑혔습니다. 자, 이제 요 정도로 정리해 드리면, 그러니까 벤투 감독은 지난번 6월 A매치가 4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내보내는 선수들만 내보낸다. 이거는 이제 비판점이기도 했어요. 많은 팬분들, 제가 이제 커뮤니티를 돌아다녀 보면 왜 자꾸 쓰는 선수만 써? 왜 뽑는 거야? 이러려고 뽑는 겁니다. 잘해, 너가 계속 잘하고 있으면 뽑을 거야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 훈련에서 보여주라는 얘기죠, 사실은. 훈련에서 네가 잘하면 뛸 수 있어. 우리가 너 눈여겨보고 있단 말이야. 그건 메시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 기억에 6월 MH 경기 한 번인가는 권경원, 김영건 조합이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센터백에 왼쪽 발을 잘 쓰는 두 선수가 다 동시에. 결국에 그 얘기는 조유민 선수가 이 두 명을 비집고 들어가기에는 부족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 그러면 조유민 선수가 이번에 뽑히면 개인 기량은 물론이고 이제 팀에도 녹아들면서 처음 소집이 아니니까 보여줄 수 있는 거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제 본인의 장점을, 이런 생각은 들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확인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벤투 감독 스타일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프로 선수라 그러면 내가 소속팀도 아니고 ADP 팀에 불려가서 내가 못 뛴다 그러면, 혹은 못 뛰고 싶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하고 그 본인의 실력을 가다듬고 감독이 원하는 걸 더 해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이제 당연히 프로고, 그게 이제 ADP팀 가는 선수라고 생각을 한다고 이런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지금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군 있잖아요. 뭐 조영욱, 조유민, 윤종규, 뭐 김동현, 이런 선수들은 본인을 좀 보여줘야 되겠죠. 이제 내가 뛸 수 있다. 감독 보고 있어? 나 이렇게 잘해. 이런 걸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결국에는 불을 붙이는 거니까.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새로 온 선수들하고 오지 않은 선수들 중에 이제 조금 화제가 되는 선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제 의견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감독맘인데 저는 추측만 해볼 거예요. 이런 생각이 아닐까요? 이런 이유가 아닐까요? 추측하는 거지. 제가 감독하고 인터뷰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죠? 그리고 말해달라 그래도 말 안 해줄 겁니다. 어떤 대표팀 감독이 떨어진 선수를 왜 안 뽑았어요라는 얘기를 그걸 하겠어요. 선수한테 신뢰잖아요. 지금 K리그에서 잘하고 있는 선수들이니까 얘기가 나오는 건 알겠는데, 안 뽑는다고 그 얘기를 하면 얼마나 신뢰야. 너 이거 부족해, 이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는 얘기할 리가 없고, 오히려 이제 뽑은 선수들을 물어보면 좀 대답을 해줬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조금씩 한번 포지션별로 한번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강성진, 고영준, 그다음에 이기혁, 여기까지가 좀 놀라운 발탁이었습니다. 저도 이 세 선수들을 그 리뷰를 꾸준히 하는 편이니까 언급을
하거든요, 저도. 언급을 한 바가 있는 선수들이고, 그런데 이 선수들을 왜 뽑았을까에 대해서 저도 좀 놀랐긴 했어요. 잘하고 있다고는 생각했는데 ADP 팀에 불려갈 정도였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저도 생각에 마찬가지로 좀 점검의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벤투 감독이 가끔 하는 걸 보면 약간 이 사람 좀,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좀 냉혈한 같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감정이 잘 안 보이고, 가끔 뭐 물통 걷어차거나 할 때 잠깐 있긴 하지만 선수 선발이나 이런 걸 보면 전 좀 기계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냥 진짜 무미건조하게 뽑는구나. 근데 저는 이번 선발에서도 좀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자기 임기를 생각 안 하고 그냥 대표팀 감독이면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번 명단을 특히 보고. 왜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여기 있는 강성진, 이기혁, 고영준, 그다음에 이제 또 어린 선수 이상민, 이 선수가 월드컵에 갈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돌아오는 선수들이 지금 강성진 선수 빠지는 자리에 황의조 나서 손흥민이 들어올 거고, 고영준 선수 자리에도 이재성이 들어올 거고, 뭐 이규혁 선수 자리는 막 차고 넘치죠. 이미 뽑힌 선수들도 많네. 여기도 손흥민하고 겹치는 자리기도 하고, 황희찬도 있고. 이상민 선수 자리는 누가 들어옵니까? 김민재랑 부상으로 잠깐 빠져있는 박지수가 돌아옵니다. 근데 이 선수들은 벤투 감독이 신뢰를 듬뿍 받는 선수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월드컵에 갈 거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선수들이 정말 유명한 선수들이라는 거에는 동감하고, 저도 K리그 잘하고 있다는 걸 알지만 이 월드컵 당장 보낼 선수들은 아니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이해되는 건, 벤투 감독이 지금 임기만 보고 4년짜리라고 생각을 안 하면 이 선수들이 지금 대표팀 경험해보고 또 한번 같이 뛰어보고, 본인도 이제 뭐 연장 계약 생각이 있는 건지 모르겠으나 이 선수들이 잘 커지면 한국 축구가 강해진다는 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2003년생, 제가 오산 중학교 다닐 때 봤더니 강성진 선수가 A 대표팀에 이렇게 빨리 갈 줄은 저도 잘 몰랐죠. 어찌됐든 이게 뭐 동아시안컵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잠재력을 보고 좀 뽑은 것 같아요. 어차피 주축 멤버들이라고 할 거는 항상 벤투와 왔던 선수들이 베스트 11을 꾸릴 게 맞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더 나간다 그러면 그 뭐 해외파들이 더해지면 더 좋겠지만, 어찌됐든 여기가 이제 지금 본인이 생각했던 풀 내에 다 있는 것 같고, 지금 제가 좀 언급드렸던 선수들은 그 다음 세대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서 가장 돋보이는 선수를 뽑은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근데 이게 대표팀 감독으로서는 좀 필요한 시점이기도 했다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이게 진짜 A매치였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동아시안컵이라고 하니까 점검하기에도 괜찮고, A매치에 그 선발할 수 있는 선수 풀도 좁잖아요. 해외파 선수들을 뽑기가 어려우니까, 일본이나 중국에서만 뛰는 선수를 뽑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근데 이것도 뭐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 게, 아니 그러면 이 선수들이 뽑히지 않은 선수들은 이제 언급되는 선수들 봤어요. 주로 언급되는 게 이제 항상 언급되는 이제 주민규 선수, 이승우 선수, 그다음에 이번에는 그 홍정호 선수까지 이렇게 언급이 항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승우 선수는 이제 몸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선 선수는 대표팀에는 못 갔지만 근접한 선수들이라고 저는 늘 생각해요, 기량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스타일 문제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이승우 선수에 대해서도 조금 벤투 감독이 좋아할까라는 생각이 저는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그냥 감독의 취향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메시예요. 메시면 안 뽑으면 감독이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루카 모드리치야, 뽑아야죠. 어느 감독이 와도. 그 루카 모드리치 늙어서 빼도 되려나요? 어찌됐든 전성기 루카 모드리치라 절대 뺄 수 없는 선수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손흥민이나 김민재 선수를 뺀다 그러면 이건 감독 취향 문제가 아니라 이거 감독의 이 눈알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축구 지능에 대한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주민규 선수나 이승우 선수 쪽은 저는 조금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팀에서는 장점을 잘 살려주고 단점을 가려줄 수가 있으니까 극대화시킬 수 있죠, 그 능력치들을. 근데 이게 대표팀에 오면 각양각색의 색이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손흥민하고 김민재 팀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골을 넣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손흥민의 팀이라고 봐야죠. 손흥민 혹은 황의조의 팀. 그래서 그 조합들을 맞춰가는 게 이제 가장 좋은 어떤 이 시너지를 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늘 이승우 선수나 주민규 선수가 조금 안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주민규 선수는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이제 연계 플레이가 약한 거 아니냐, 골만 넣을 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긴 해요. 활동량 문제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주민규 선수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조규성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더 적합하다는 생각은 저도 해요. 어떤 의미냐면 주민규 선수는 페널티 박스 안에만 머무른다는 게 아니라 페널티 박스 안에서 제일 강한 선수고 연계 자체도 주민규 선수가 미드필더 출신이기 때문에 잘합니다. 저도 이제 서울 이랜드 때부터 당해봤거든요. 부천 FC 많이 당했습니다. 주민규 선수한테. 그래서 아는데 주민규 선수가 좀 빠른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주력이 좋은 스타일도 아니고 그 다음에 측면으로 많이 빠져주는 스타일도 또 약간 아니고 중앙에 좀 머무르잖아요. 연계를 하더라도 중앙 쪽에 있고 아니면 그러니까 뭐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에 그 레알 마드리드 그 BBC라고 해서 호날두, 베일, 벤제마 있을 때 보면 벤제마가 이제 움직이는 활동 반경이 벤제마가 지금은 중앙에서 잘하잖아요. 레알의 중심에 공격에 서가지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호날두가 측면에서 가운데 들어오는 걸 좋아하니까 그 돌아뛰는 움직임을 해서 측면으로 수비수들을 달고 움직이는 움직임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중앙에 머무르다가 오른쪽 호날두 앞쪽이니까 왼쪽 측면 쪽으로 돌아 나가주면 호날두가 이제 벤제마 빠지는 공간으로 가운데로 이동하는 형태들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제 주민규 선수가 그런 쪽으로 측면으로 달려가지고 막 움직여 들어가는 그런 것 쪽에는 사실 그렇게 어울리는 선수도 아니고 저도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규 선수가 측면에서 플레이할 때를 보면 주로 측면에 본인이 그러니까 약간 중앙에 있다 측면 쪽으로 빠져서 받아주고 그걸 연계해주고 다시 중앙으로 들어가는 이런 느낌이지 달려 들어가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자주 즐겨하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황의조 선수는 아시겠지만 그 가마차기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측면에서 막 이렇게 들쑤시고 다니는 거 좋아하잖아요. 조기성 선수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들을 조금 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민기 선수의 기량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약간 스타일적으로 얘가 더 적합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조용욱 선수가 가진 성향이 저는 그래서 벤투 감독이랑 어울리는 것 같아요. 사실은. 왜냐면 조용욱 선수가 측면에도 세우기도 하잖아요. 서울에서도 초전방에도 세우. 그러니까 이 선수는 여기저기 다 들쑤시고 다니고 그 특유의 그 이렇게 있잖아요. 총총거리고 이렇게 뛰어다니는 그런 자세로 항상 많이 뛰어다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적합한 면이 있어서 본 게 아닌가 싶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수비 가담. 그러니까 전방 압박을 많이 하는 팀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전방 압박을 시도하려고 그러면 조금 더 기동력이 좋고 발이 빠르고 민첩한 선수들이 필요한데 주민규 선수는 좀 묵직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걸 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강성진 선수도 여기서 그 뽑힌 거는 포워드로 꼽혔지만 사실은 이제 미드필더로 봐야죠. 윙포워드로 뛰지 않겠어요. 최전방에서 뛸 일은 없고 측면에서 이제 드리블러 스타일인데 이게 저는 강성진 선수 뽑은 건 조금 이해되는 게 그 지난 수원FC전인가 그때 이 저기 박민규 선수랑 1대1 치는 장면이 좀 인상이 깊었어요. 저는 그 헛다리 짚으면서 좌우로 흔드는데 박민규 선수가 흔들리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확실히 이 1대1이 좋다는 게 이런 때 나오는구나. 30몇 분인가 31분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 스타일 중에 드리블러들이 좀 귀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1대1에서 그렇게 세워놓고 드리블하는 선수들이. 그래서 그거에 강한 게 이제 황희찬 선수죠. 사실은. 제가 보기 제일 강한 거. 손흥민 선수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1대1에서 막 그냥 막 이 상대 부담 주는 거는. 손흥민 선수는 오히려 이제 공간이 났을 때 그 마무리 이제 정말 뛰어난 선수고 이제 혼자 물론 50m, 60m 드리블을 하긴 하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공간이 조금 열렸을 때고 좁은 데서는 제가 보기엔 손흥민 선수보다 황희찬이 더 날 때가 있다 이렇게 느낄 때도 있거든요. 어찌됐든 그런 걸 봤을 때 이런 드리블러류를 생각했을 때는 강성진 선수가 확실히 K리그에서도 좀 손꼽을 만한 선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수비력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이승우 선수도 그런 차원에서 조금 이해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이승우 선수가 그러니까 이게 못한다는 얘기가 아닌 게 무슨 어떤 의미냐면 FC 서울전에서도 가장 전방 압박을 열심히 했던 선수 중에 한 명이 이승우 선수입니다. 그 투지 아시잖아요. 저도 알고 있고 잘 보여주는 그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고영준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랑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전 고영준 선수 자리나 뭐 강성진 선수 자리에 이제 이승우 선수가 뽑힌다 그러면 그 자리를 뺏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고영준 선수를 봤을 때는 저도 포항 경기 좋아해서 보지만 진짜 많이 뜁니다. 이게 말이 그러니까 12명 뛴다는 그 효과 낸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박지성 선수 같은 사람도 있으면 지금 고영준은 포항에서도 진짜 손꼽을 정도로 많이 뛰는 팀이 많이 뛰는 선수예요. 진짜 많이 뛰고 이 선수가 또 잘하는 게 최근에 많이 좋아진 게 이게 김승대 선수가 하는 그 움직임들 있잖아요. 그 라인 깨는 거를 기가 막히게 해요. 이게 저번 울산전 하고 했던 동해안 더비 때도 나왔었는데
그 라인 깨는 움직임을 정말 잘합니다. 그리고 리턴도 되게 잘 내요. 그래서 고영준 선수가 그 특유의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이제 이따금씩 나오거든요. 저번에 언제였지? 성남전에 나왔던 측면 드리블 같은 때는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였는데 그게 사실 따지고 보면 후반 35분 이후였기 때문에 그 김승대 선수가 골 넣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왼쪽 측면에 돌파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80분이 넘어가는 때면 지쳐야 되는데 이 선수가 어리고 막 이제 몸이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지금 굉장히 뛰는 양이 많아서 제가 보기엔 이승우 선수보다 이승우 선수가 이제 순간순간 번뜩이는 건 되게 많이 보입니다. 공격 진영에서. 근데 경기 전반적인 영향력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우리 팀 수비를 고려하고 볼을 돌리는 거를 고려하고 이 선수가 고영준이 미련 없이 미끼가 되어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전술적으로는 고영준 선수도 가치가 확실히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승우 선수를 뽑았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여기 고영준 대신에 여기 지금 고영준이 적혀 있는데 고영준 대신에 이승우가 써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거 부당합니다. 이승우를 뽑다니요. 이런 얘기는 제가 절대 드리지 않을 건데 이제 감독이 뽑았다 그러면 이유는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 주민규 선수랑 이승우 선수가 여기 들어있다 그래서 잘못 뽑았는데요. 스타일 안 맞는데 왜 이렇게 뽑았을까요? 이런 말은 절대 안 드리는데 이제 그 이유를 찾다 보면 이런 이유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주민규 선수도 좀 경기 영향력 자체가 수비적인 측면까지 고려했을 때 조금 조규성 선수나 조용 선수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득점력에서는 뭐 우위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을지라도 떨어진다고 하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전혀 문제 없고 좋은 선수들인데 이제 본인 스타일의 그런 면을 좀 더 본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죠. 이해가 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헛소리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이기혁 선수 자체도 저는 그 강성진과 고영준을 뽑은 그 연장선에서는 이제 이해가 되는 게 이기혁 선수도 지금 보면은 굉장히 멀티플레이어 같이 뛰는 것 같아요. 보면 그 공격진에 나올 때도 있고 이제 거의 뭐 수비적으로도 많이 이제 도와주는 때도 되게 많죠. 예. 그래서 어떻든 윙백으로도 나오는 거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 신세계 선수 위치 따라가지고 조금 변하는 느낌이 좀 있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이기혁 선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도 굉장히 성실하고 그 경기마다 순간적으로 그 보이는 기술들을 보면 확실히 드리블러 기질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기혁 선수도. 그래서 그 언제였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리뷰했던 경기 중에 하나 중에는 그 체중 이동을 활용해 가지고 페널티 박스 정면에서 수비를 순간적으로 100개를 놓고 그 슈팅 각도를 내는 거라던가 그런 것들 보면 확실히 번뜩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것도 저는 이기혁 선수를 굉장히 요즘 어린 선수지만 진짜 잘한다, 유명하지 않지만 잘한다라고 생각을 쭉 하고 있어가지고 이것도 저는 의외이긴 했지만 뽑은 게 야 이런 선수가 누군데 뽑아? 이런 얘기는 저는 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K리그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그래 얘 요즘 좀 잘했어 이런 선수들이 다 오긴 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이제 수비에는 이제 김주성 선수랑 이상민 선수인데 사실은 제가 요즘 김주성 선수는 못 봤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김천 경기를 아주 잘 챙겨보는 편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일단 첫 번째 문제였고 그 아다리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김천 경기도 보긴 보는데 제가 봤던 경기는 하창래 선수랑 뭐 연재훈 선수랑 뭐 정승현 선수랑 이렇게 있다 보니까 김주성 선수가 잘 안 났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금 못 봤던 선수인 건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김주성 선수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그 봤던 점이나 그 이상민 선수도 이제 보여주는 장점이 좀 둘이가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발밑이 좋잖아요. 빌드업이 좋아요. 빌드업이. 예. 그래서 뽑은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상민 선수가 조금 프로 와서 좀 고전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서울 이랜드에서 뛰었었고 일본에서도 조금 뛰었는데 그때도 뭐 그렇게까지 막 각광받진 못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상민 선수가 약간 대기만성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이상민 선수 많이 받았던 느낌이 그러니까 초반에 그 성인 무대 올라서 초반에 느낌이 본인보다 좀 빠른 선수나 본인보다 힘이 좀 센 선수를 만나면 어찌할 줄 모른다 이런 느낌을 좀 받은 적이 좀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뭔가 앞서는 선수를 만나면 수비를 잘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자기보다 빠르니까 그거에 대처를 못하고 나보다 힘이 세니까 그냥 밀려버리고 그래서 실수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연령별 대표 때도 그랬고. 근데 최근에는 이게 경험치 당해본 거죠. 당해보면서 경험치가 쌓인 건지 굉장히 좀 수비도 안정적으로
바뀌었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고 있고요. 요즘에는 서울에서도 보면 공중볼도 이제 확실히 잘 떼내고 개인 마크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던 발밑도 이제 드디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어린 선수들이 뭔가 안 돼 있을 때, 뭔가 당장 프로에서 뭔가 못할 때, 그러니까 김민재 같은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거죠. 데뷔 시즌부터 그렇게 잘했으니까 그 선수들이 대단한 거지. 첫 데뷔 시즌에 올라와서 프로에서 막 부딪혀 보면서 조금 어버버하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도 제가 막 인터뷰를 2번씩이나 했었기 때문에 기억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막 물어봤었거든요. 한수원에서 뛰었던 거 아세요? 김민재 선수가 대학교 1학년까지 1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제가 알기로는 최강희 감독님이 이제 굉장히 눈여겨 보셨대요. 그래서 전북으로 와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뭐 당장 이적이 성사가 안 될 문제가 있을 때여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그냥 있지 말고 저기 K 그 당시면은 내셔널리그죠. 내셔널리그 가서 뛰기로 해가지고 갔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가서 많이 달라요. 그랬더니 내셔널리그가 이제 K리그 1하고 비교할 정도는 아닌데 확실히 좀 이제 수준은 떨어지는 게 맞는데 템포나 그 선수들의 힘이나 이런 것들이 그 아마추어 대학 무대랑은 확실히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템포를 본인이 조금 적응했던 게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근데 제가 질문을 그런 식으로 막 해서 대답해 준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하고 맞다고 생각해요. 성인 무대랑 아마추어 무대는 이 수준 차이가 뭐 최상위 리그가 아니라 그래도 성인들끼리 뛰는 무대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템포라는 이게 거기 다 내셔널리그에도 K리그 1에서 뛰던 선수들이 다 가서 뛰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좀 적응이 된 것 같아요. 이상민 선수는. 그리고 김주성 선수도 발밑이 좋기로 유명했고 예전부터도 그 제가 그 기자 생활할 때 이제 김주성 선수가 아마 최용수 감독님 아래서 조금 이제 그 전지훈련 때부터 이제 예쁨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가진 않았어요. 서울 그때 구마모토에서 할 때였는데 제가 안 갔는데 갔던 분들 얘기를 들으면은 저 그때 막 20살짜리가 왜 이렇게 침착해? 왜 이렇게 느긋해? 왜 이렇게 여유 있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김주성 선수도 뭐 신체 능력 조건이 이런 건데 좋기 때문에 보면은 이제 이상민, 김주성 둘 다 발밑이 굉장히 좋고 침착하고 약간 이런 선수들이라서 뽑은 것 같아요. 근데 이 후방에서 빌드업하는 거를 잘 하고 싶은 벤투 감독 체제에서는 좀 어울리는 거죠. 근데 이제 저도 의문인 거는 홍정호 선수는 한번 뽑아볼 만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제가 이런 거 뭐 이렇게 뭐 명단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할 때마다 많이 나오는 게 전북 팬들이 또 애정이 많으시잖아요. 지금 최근에 홍정호 선수 너무 예뻐하시고 뭐 제주 팬들도 아마 그리우신 분들이 있겠죠. 근데 저도 홍정호 선수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MVP감이라고 생각할 때 저도 그 MVP 받을 때 잠깐만 내가 뽑진 않았구나. 그때는 그만뒀었네요. 작년에 받았죠. 그러니까 그 MVP감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제가 그 동해안 더비 마지막으로 갔던 동해안 더비가 2020년 그 11월인가 그 동해안 더비 때 그 제가 울산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경기 때 이제 홍정호 선수가 경기 끝나고 수훈 선수 인터뷰를 들어왔었거든요. 맞을 거예요 아마. 제가 비행기 타고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문수에서 열렸던 그때 경기 제가 인터뷰하고 와서 아마 리뷰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영상이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그런 말 했을 거예요. 이 홍정호 선수가 뭔가 배운 것 같다. 전북의 어떤 이 DNA를. 그래서 원래도 기량이 좋은 선수였지만 이게 막 뭔가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강해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엄청 칭찬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뽑아볼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이해는 좀 안 돼요. 그러니까 개인 능력으로 봤을 때 김주성, 이상민보다 홍정호 선수가 못할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 잘하는 두 선수한테 좀 미안한 말이지만 근데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아까 그 근거를 굳이 들고 들어온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벤투 감독이 어린 선수들을 점검하고 싶어한다 그거인 것 같아요. 왜냐면 벤투 감독이 생각하기에 그 김민재 선수랑 박지수 선수가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리고 정승현 선수는 점검을 해봤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이미 많이 봐왔잖아요. 그리고 저번에 조금 실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 3명의 오른발잡이 센터백을 다 확인해봤고 이미 2명은 못 부르는 상황이고 정승현 선수는 최근에 경기에서 봤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뭐 점검도 해봤고 그때 조금 실수 있었으니까 다른 선수 한번 봐볼까? 근데 홍정호를 부른다. 근데 홍정호 선수는 이번 월드컵
어떻게 보면 마지막은 아니겠지. 마지막은 확실히 마지막이라고는 아니겠지만 전성기에서 보낼 수 있는 마지막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게 억지로 어거지로 껴 맞추면 박지수, 김민재가 있는데 굳이 뭐 이렇게 더 나이 많은 선수를 볼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설명만 드리는 거고. 홍정우 선수가 저는 지금 K리그에서 제일 잘하는 센터백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패스 전개를 조금 전북에서 잘 안 하다 보니까 벤투 감독이 보고 싶은 것들을 많이 못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자, 근데 사실은 제목에는 제가 지금 여기까지 주저리주저리 설명 많이 드렸는데, 제가 지금 이제 그 제목으로 쓰는 거는 좀 자극적이어야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저도 되게 놀란 게 이번에 FC 서울 선수가 5명이나 뽑혔어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잠시만요. 그러니까 지금 순위표 잠깐 보려고 지금 제가 본 건데, 9위팀에서 5명이 갔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1위 팀에서 2명 간 거 아니에요? 3명 갔구나. 필드 플레이어는 2명 갔습니다. 야, 요거 신기하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저는요, 요거는 팀을 타는 것 같아요. 벤투 감독 스타일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느낌이 확 오는 게 뭐냐면, 제가 지난번 엊그제 맞나요? 어저께인가요? 그 리뷰 드리면서 그 FC 서울 강원 FC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 좀 들었잖아요. 김병수 감독님 계실 때. 근데 따지고 보면 김병수 감독님 체제에서 강원 FC 선수들이 굉장히 대표팀에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떠오르는 것만 해도 김영빈 선수, 그다음에 조재환 선수도 갔던 걸로 기억하고, 김지현 갔었고, 이영재, 이현식 이렇게 갔었습니다. 근데 강원이 원래 대표팀 선수들을 막 배출하는 팀이 아니었는데, 그 김병수 감독님 계실 때는 5명씩 갔죠. 그리고 감독님도 굉장히 강원 경기 많이 보러 가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추구하는 축구랑 어울리는 축구를 하고 있는 이 어떤 비슷한 축구라는 K리그 팀에서 잘하는 선수라 그러면,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보여주는구나라고 이제 벤투 감독이 포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산 선수들 중에도 이제 많이 불려왔었죠. 사실은 이제 뭐 부상 때문에 못 온 선수들도 있고, 이제 울산에 있다 해외로 나간 선수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이번에는 좀 인원이 좀 적어진 것 같다는 생각은 하는데, 어찌됐든 볼 잘 돌리고 빌드업하고 움직임 많고 공간 찾아 들어가는 거에 능숙한 축구를 하고자 하는 팀, 포지셔닝 축구라 그러죠. 이렇게 점유율을 높게 하는 팀에서 잘하는 선수들이 벤투 감독을 이뻐한다. 벤투 감독이. 네, 그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번에 5명, FC 서울 5명으로 증명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예전에 강원 FC가 그랬듯이. 네. 그러니까 그 홍정호 선수의 발탁이 안 된 이유도 그런 면도 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긴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낮에 보니까 저희 그 김정용 선배께서 쓰셨던 기사, 이제 원두재 선수가 안 뽑혀가지고 이거 좀 의외였다 이렇게 좀 쓰셨더라고요. 근데 원두재 선수는 저는 뭐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고 한데, 최근은 폼이 좀 떨어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상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거가 좀 보이고, 잘하는 선수니까 얘기 막 해도 되겠죠. 이제 못하는 선수는 얘기를 막 못하겠는 게 진짜 상처받을 것 같은데, 원두재 선수 잘하니까, 제가 좋아하니까 좀 얘기를 해보면, 좀 원두재 선수한테 아쉬운 면이 좀 있어요. 저는 약간 수비력 측면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손준호 선수가 굉장히 원두재 선수랑 2019년 맞나요? 2020년인가요? 그때 이제 둘이가 그 동포지션에서 굉장히 이제 막 이렇게 누가 더 잘하냐 막 약간 이렇게 경쟁 구도가 붙었을 때가 있었는데, 저는 느끼기에 이제 손준호 선수를 저는 MVP 줬었거든요. 투표 때. 예, 비밀 투표지만 말해도 되겠죠. 손준호 선수를 제가 막 진짜 잘한다고 기사도 많이 썼어요. 진짜 찾아보세요 한번.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손준호 선수가 진짜 잘하는 게 청소기 임무를 진짜 잘해줬어요. 전북이 그때 4-1-4-1 쓰면서 굉장히 앞에다가 놓고 무게를 놓고서 하는데, 원래 신영민 선수가 몸 좋을 때 하던 거를 손준호 선수가 뭔가 습득을 한 건지 엄청 잘 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칙도 좀 많이 하긴 하고 경고도 많이 받았지만,
그 한 번 역습 시도 딱 나올 때 본인이 뒤에 있다가 그냥 거기를 탁 틀어 잡아버리는 그게 너무 좋아서 야 손준호 진짜 잘한다 이 생각 많이 했었는데 원두지 선수도 수비수 출신이고 수비력이 당연히 있는 선수지만 느낌이 손준호 선수보다는 좀 기동력이나 활동 범위라고 해야 될까 커버 범위가 좀 좁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경기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이제 부상에서 돌아온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건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러니까 약간 그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한 0.3칸에서 0.4, 0. 그러니까 반칸 정도 앞에서 움직여주는 그런 수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나가면서 반칸 정도 나가면서 하는 수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원두재 선수 제 느낌은 약간 0.5칸 물르면서 하는 수비 같은 느낌? 그러니까 수비수 같은 느낌? 약간 미드필더보다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이게 뒤로 가는 느낌이 좀 있어요. 원두재 선수. 약간 손준호는 달려나가면서 하는 느낌이라고 그러면. 근데 그게 달려나가는 게 당연히 위험 부담이 크죠. 왜냐면 먹었을 때 이제 리커버리가 안 된다는 얘기니까. 근데 공격적으로 하는 팀이면은 조금 나가는 선수도 필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점은 좀 아쉬운데 일단 뭐 그 어떤 부상 여파도 있었던 것 같고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안 뽑은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은 원두재 선수는 전술적으로 벤투 감독이 쓰려고 했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그 스토퍼로 쓸 거라고 생각해요. 수비형 미드필더,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좋아하는 수비형 미드필더 스타일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우영 선수랑 비교해도 정우영 선수가 이제 막 말이 많았지만 일단 수비할 때 보면은 빠르잖아요. 그래도 그 크고 이런 선수 때도 불구하고 좀 몸이 가볍잖아요. 근데 원두재 선수 그런 쪽은 아니다 보니까 대표팀에 불러왔을 때도 대체로 수비형 미드필더를 세우기보다는 변형 3백 형태를 그러니까 3백 형태를 세우면서 변화를 주면서 풀백을 올려놓치고 원두재 선수가 이제 후방에 머무를 때 주로 썼었거든요. 고향에서 했던 경기도 제가 기억에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포백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왜냐면 월드컵에 가면 포백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월드컵 갈 전술 얼추 나왔다고 생각해요. 이거 뭐 궁금하시면 나중에 제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 무슨 전술 쓸 거라고 생각하냐 궁금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5개 이상 있으면 제가 제 생각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6월 MH도 저는 그걸 좀 봤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나중에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 이 정도 하면은 다 본 것 같습니다. 갈까요? 가겠습니다. 가고요. 내일은 저걸로 갖고 오겠습니다. 수원 삼성, 그러니까 포항 스틸러스랑 수원 삼성 경기. 네, 두 팀의 어떤 차이점을 짚어보는 알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